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 전문가 졸리의 왜 주식인가입니다. 졸리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국내 투자 문화 개선에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오랜 기간 금융업계에서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에게 올바른 투자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장기 투자의 중요성과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졸리의 왜 주식인가는 저자가 수십 년간 축적한 투자 노하우와 철학을 집대성한 역작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기법서가 아닌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투자 마인드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 형성 방법을 제시합니다. 졸리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주식 투자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며 투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중심 투자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통한 진정한 자산 증식의 길을 제시합니다. 졸리는 책의 서두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예금만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금의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우량 기업의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증명합니다. 그는 돈을 벌게 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하며 주식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졸리는 한국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분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도박이나 투기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투자 방식과 단기적 사고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주식 투자는 우량한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여 그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얻는 것이며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와 투기의 근본적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투기는 단기간의 가격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며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장기간 보유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모든 참여자가 승리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라고 정의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며 단기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과 경쟁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승산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워런 버핏의 사례를 들며 장기 투자의 위력을 설명합니다. 버핏이 수십 년간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며 얻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투자자는 기업을 소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쟁력, 미래 전망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복리 효과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하며 장기 투자의 핵심이 바로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리 효과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월 50만원씩 30년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8%를 가정하면 원금 1억 8천만원이 약 6억 8천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합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시간으로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는 수익률로 연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장기간에 걸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셋째는 꾸준함으로 중간에 투자를 중단하면 복리 효과가 깨진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인들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려 투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익이 나면 성급하게 매도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지적합니다. 복리는 인내하는 자에게만 그 진가를 보여준다며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기업과 함께 성장하기로 정의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업 중심 사고입니다. 주식의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주식이 대표하는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쟁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이는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장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 시장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량 기업의 주가가 기업 가치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최소 5년 이상 가능하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권하며 이 기간 동안은 시장의 잡음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업종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은 종목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업종의 우량 기업 10에서 15개 정도에 집중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정 통제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감정이라고 지적하며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주식시장만의 독특한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북한 리스크, 재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기업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등의 IT 기업들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합니다.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기업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독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입니다. 해당 기업이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강점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브랜드 파워, 기술력, 유통망, 원가, 경쟁력 등이 대표적인 경쟁 우위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비율, 현금 보유량, 영업현금 흐름 등의 재무 지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장성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지, 신규 사업 기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경영진의 역량과 투명성입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기업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명확한지, 지배구조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론적 지식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투자자의 연령, 소득 수준, 투자 목표에 따라 다른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에서 30대 젊은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으로는 공격적 성장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 연령대는 투자 기간이 길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더라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0에서 50대 중년층을 위해서는 균형 투자를 권합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대형 우량주와 배당주를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과도한 위험은 피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0대 이상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중심 투자를 제안합니다. 주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에 집중하며 유틸리티, 통신, 소비재 등 안정적인 업종의 기업들을 추천합니다. 한국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투자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미국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술적 지식만큼이나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정신적 자질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좋은 기업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시장의 평가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독립적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절제력입니다. 욕심을 부려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가 노후 준비의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한국의 노후 준비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연금의 수익률도 낮아 주식 투자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현재 물가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30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월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5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저축만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은퇴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 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장기간 의무 보유하게 되어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존리는 책의 마지막에서 투자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합니다. 주식 투자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고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투자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투자는 곧 학습의 과정이며 평생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합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기성세대가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했다면 새로운 세대는 주식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하여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전망도 제시합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 혁신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역량에 주목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산업에서의 기술력, 자동차 산업에서의 전기차 전환 성공, IT 서비스에서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등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전망합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라는 명언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기업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투자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 개인도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